빌라에 투자하라고요? 정부가 말 바꾸기 전에 믿을 수 있겠어요. 정부가 다시 비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왜 투자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2020년 7.10 대책으로 폐지되었던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사업 제도가 2025년 6월 4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가 한때는 투기꾼으로 몰았던 임대사업자에게 이제는 손을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급격한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몇 년간 아파트 착공이 뚝 끊겼고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 공급 공백은 2028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위기 때마다 정부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빌라, 즉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파트는 지으려면 3년 이상 걸리지만 빌라는 6개월이면 완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에는 유독 빌라 비중이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14.9%만이 서울에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36.4%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빌라를 지어 대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빌라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빌라 착공 물량이 꾸준했지만 최근 3년간 월평균 착공 물량은 2,985채로 줄어들며 과거의 1.3에서 1.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뚜렷합니다. 첫째, 전세 사기 문제. 둘째, 보증보험 한도 축소. 정부가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하고 혈세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셈입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1. 아파트 대비 상승률이 낮다. 198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아파트는 461% 상승했지만 빌라 등 연립주택은 172%에 그쳤습니다. 서울은 그 격차가 더 큽니다. 서울 아파트는 656% 상승한 반면 빌라는 185% 상승에 그쳤습니다. 2. 전세가율이 높아 초기 투자금이 적었다. 그래서 과거엔 수익률이 오히려 높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전세 보증 한도도 축소되어 이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즉, 투자 메리트는 사라지고 리스크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당근책은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은 그게 혜택이냐? 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과거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같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과거엔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약속하고 나중에 이를 소급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번에도 이익 보면 소급해서 혜택 뺏겠지. 결국 정부가 손을 내민다고 해도 그 손을 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1.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자. 예를 들어 이들에게 빌라를 취득하면 취득세 100% 감면, 양도세 면제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면 일부 수요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것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도 수익률이 낮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결국 아파트 시장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자칫 과열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방 아파트에 한정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골치가 아픈 상황이므로 이런 유인을 통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시장을 떠났고 돌아올 명분도 없습니다.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것이 공급 확대라면 신뢰 회복과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